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기후변화와 지형형성 작용이라는 단원인데, 자, 지구는 신생대 제4기 동안 기후변화가 이제 여러 번 나타났었죠. 그죠? 그래서 시기를 빈기라고 얘기를 하죠. 추웠던 시기를 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시만요. 그죠? 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주어진 시기를 빙하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빙하기가 신생대 제4기 동안에 몇 번 나타나느냐? 4번이 나타납니다. 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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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빙기 이렇게 해서 4번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추웠던 시기가 있었으면은 반대로 기온이 또 올라갔던 시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간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얘는 뭡니까? 빙기와 빙기 사이에 나타나는 기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빙기라고 얘기를 해서 지구는 신생대 제4기 동안에 4번의 빙기와 3번의 간빙기를 거쳤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현재는 기온이 따뜻한 시기입니까? 아니면 추운 시기입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는 따뜻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기를 우리가 간빙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후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앞으로 오는 기후가 추울 수도 있고 지금 현재와 같이 계속 기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빙기란 말을 쓸 수가 없고 지금 현재는 빙기 이후의 시대다라고 해서 우리는 후빙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요. 자, 빙기와 후빙기, 그죠? 또는 이제 간빙기도 될 수 있겠죠. 기후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빙기와 후빙기에 나타나는 지형적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 그래프에서 봤었을 때 포인트가 안 바뀌었네요. 자, 맨 아래쪽에 있는 요 선이 이제 해수면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건데, 자, 7만 5천 년 전이죠. 7만 5천 년 전에는 지금과 거의 비슷하게 해수면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만 5천 년 전부터 기온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기온이 낮아지니까 해수면도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뭡니까? 빙하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빙기가 시작되었고요. 가장 추웠을 때는 지금 현재보다 해수면이 몇 미터 정도? 약 100m 정도 내려갔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 약 1500만 년 전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면을 이제 유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빙기 때는 여러 대륙의 기온 변화가 또는 빙하의 두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빙기 때 보면은 이제 여기는 최종 빙기, 제일 마지막 빙기라고 해서 최종 빙기라고 얘기하는데 빙기 때 보니까 아까 해수면이 100m 가까이 내려갔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상황을 한번 보면은 자, 우리나라 황해라든지 남해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80m에서 약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바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심이 100m 이상 내려갔다는 것은 뭡니까? 이 황해와 남해가 좀 뭡니까? 육지화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빙기 때의 해수면은 지금 이렇게 경계를 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다 뭐다? 여기가 다 바다고 나머지 위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육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갈 때 뭐 육지로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빙기 때에 나타나는 지형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빙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인데 하천의 단면도입니다. 그죠? 빙기 때 나타나는 하천의 단면 변화를 보고 있는 건데 자, 먼저 내용부터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빙기 때는 기온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매우 한랭하고 그죠? 춥죠? 한랭하고 또 춥기 때문에 비는 잘 안 옵니다. 그지?
건조합니다. 그죠? 발랭하고 건조하다. 자, 그리고 어떤 또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죠. 해수면이 뭐 하더라? 해수면이 내려가더라. 해수면은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풍화작용이 나타나는데 비행기 때는 어떤 풍화작용이 잘 나타나느냐? 기계적 풍화작용이 잘 나타나더라. 춥기 때문에 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암석이 부서지는 기계적 풍화가 잘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하천의 상류와 하천의 하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하천의 상류와 하류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천 상류 산이 있으니까 하천 상류 아래쪽을 하천 하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먼저 하천 상류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천 상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자, 하천 상류에 자, 날씨가 한랭 건조하다는 것은 자, 강수량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강수량은 작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식생은 어떻습니까? 식생도 빈약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산의 모습을 봤었을 때 산에 나무가 없이 그냥 민머리 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용을 알고 우리가 한번 지형 변화를 살펴보면 자, 상류에서는 어떠한 작용이 잘 나타나느냐? 자, 하천에 퇴적 작용이 잘 나타난다라는 거죠.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퇴적 작용이 하천 상류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느냐? 자, 하천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하천 상류 모습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이렇게 이제 산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천이 요 쏙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이제 물이 차 있겠죠. 이렇게 물이 차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산 위에 있던 이런 이제 그 토사물들 있죠. 그죠? 이런 토사물들이 외부에 약한 충격에 의해서도 뭡니까? 쉽게 떨어질 수 있겠죠. 중력에 의해서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죠? 그럼 떨어지게 되면 하천 바닥에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쌓이게 되고, 자, 하천의 유량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유량은 적겠죠. 그죠? 유량이 적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천의 침식력이 어떻게 됩니까? 하천의 힘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퇴적물은 자꾸 쌓여가는데 침식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지점물들을 하천 하루를 가져갈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지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느냐? 자, 하천 상류 지역에 퇴적 작용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지형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배웠죠? 하천 퇴적 지형 선상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하천 하류에서는 이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한번 보게 되면 하천 하류로 갈게요. 하천 하류. 자, 하천 하류에서는 상류와 반대로 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침식 작용이 활발하다. 자, 그렇다면 왜 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되냐? 자, 해수면이 하강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하강하면 자, 기존의 강물은 이렇게 해서 바다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을 텐데 지금 해수면이 이까지 내려갔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뭡니까? 이 물이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래쪽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해수면이 내려간 만큼 뭡니까? 땅을 파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천 하류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해지게 되는데 자, 하천 하류 침식작용이 활발해지면 어떤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계곡이 어떻게 됩니까? 깊어지겠죠.
그죠?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진다. 왜? 자꾸 하천 바닥을 파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하천 바닥을 파다 보면은 주변에 하천보다 높은 이러한 단구 지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구는 해안 단구 지형도 나타날 수도 있고 하안 단구 지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간빙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간빙기의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그림이 이제 간빙기의 상황인데 먼저 기후적 변화 한번 보면 간빙기. 자, 간빙기에는 기후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온이 온난하고 또는 고온해질 수도 있겠죠. 또는 온난해질 수 있고 또 뭡니까? 기온이 높아지니까 비가 많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죠? 다습해진다라는 겁니다. 고온 다습해지더라. 자, 그리고 이제 해수면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해수면은 그렇죠.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상승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풍화작용이 간빙기에도 일어나는데 이때는 이제 주로 화학적 풍화작용이 잘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음식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음식물이 있으면 언제 잘 상합니까? 그죠? 기온이 높은 여름 잘 상하다는 거예요. 음식물 상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음식 안에 화학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간빙기에 또는 후빙기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천 상류와 하천 하류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자, 하천 상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 기온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죠? 기온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자, 강수량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강수량은 그렇지 다습하니까 뭡니까?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식생의 분포는 어때? 식생의 분포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왜? 온난하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식생이 자라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면 아까와 달리 산에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천 상류에서는 이제 어떠한 적용이 잘 나타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을 한번 그려볼까요? 산을 이렇게 있고 하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산에 이번에는 나무가 이런 식으로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무가 이런 식으로 심겨져 있으면 여기에 있던 토사물들이 이 흙들이 잘 내려가겠습니까? 아니죠. 나무 뿌리에 의해 가지고 나무가 물을 쪽쪽 빨아먹다 보니까 얘들이 붙들어 매고 있더란 거야. 나무가.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하천의 퇴적물은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하천의 유량은 어떻게 됩니까? 유량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뭡니까? 증가한다는 거죠. 하천의 유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하천의 침식력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죠? 침식력도 증가하더라. 그만큼 힘이 좋아지더라. 그렇다 보니까 많이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하천 상류에서는 어떤 작용이 활발해지냐? 그렇죠. 침식 작용이 활발해진다라는 거죠. 침식 작용이 활발해진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천 상류에서 침식 작용이 나타나면은 뭡니까? 어떤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죠? 계속 여기를 팝니다. 그죠? 여기를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파다 보니까 골짜기가 뭐해진다? 계속 깊어진다라는 거죠.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러한 과정에서 단구 지형. 이때는 이제 하천 상류니까 해안 단구를 보기 어렵겠다. 그죠? 주로 하안 단구가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하천 하류의 변화를 한번 지형 형성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하천 하류. 자, 하천 하류에서는 어떠한 작용이 잘 나타날까? 그렇죠. 반대로 되겠죠. 그죠? 하천 상류에는 침정이 활발하다 보니까 여기는 퇴적 작용이 활발해진다라는 겁니다. 퇴적 작용. 활발.
왜? 해수면이 뭡니까? 이렇게 상승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빈기에 이렇게 하천이 흘러 들어갔는데 지금 해수면은 이렇게 지금 됐다는 거죠, 여기. 그지? 그렇다면은 하천에서 물이 들어갈 때 바다 밑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뭘 맞춰야 돼? 해수면의 높이에 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물이 포인트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바다로 스며들 수 있도록 뭡니까? 밑에 부분을 뭐 해야 돼? 그렇죠. 채워야 되겠죠. 퇴적시키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천 하류에서는 퇴적작용이 활발해지고 자, 따라서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느냐? 하천 하류에 퇴적되어서 만들어지는 지형, 우리 하천 퇴적 지형의 하류 부분에 형성되는 거 배웠죠? 그죠? 범람원이 형성될 수가 있고, 그죠? 또 하나, 그렇죠. 삼각주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천 후빈기에 또는 간빈기에는 하천 상류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고 하천 하류에서는 퇴적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상류와 하류에 각각 깊은 골짜기와 당구 그리고 범람원과 삼각주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후빈기에는요. 이런 하천의 변화도 있지만 해안선에도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황해안과 이제 남해안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죠. 남해안과 동해안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죠? 동해안의 그 지형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황해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리아스식 해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태백섬이 있고, 황해안 쪽에는 산맥들이 이런 식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빙하기 때는 뭡니까? 해수면이 저 밑에 이렇게 이제, 빙기 때는 저 밑에 있었지만은, 그죠? 이게 점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뭐, 산맥과 들어간 부분 하천과 이런 식으로 옵니까? 물이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잡한 해안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뭐가 형성될 수 있느냐? 동해안은 사주와 사주가 발달하게 되면 또 석호도 발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석호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자, 동해안에 뭡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산들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등고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그죠? 하천이 이렇게 계곡에서 하천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서 내려갔겠죠. 그죠? 그래서 빙기 때는 해수면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빙기 때 여기 이제 빙기입니다. 알겠죠? 빙기 때 해수면이 요 밑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지만 자, 후빙기가 되면은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오겠죠. 그죠? 올라오게 돼서 산까지 이렇게 덮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산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들어간 부분 들어가고 나온 부분 나오고 들어간 부분 들어가고 나온 부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안선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천 퇴적물들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면 연안류라든지 파랑에 의해서 뭡니까? 이렇게 사주가 이런 식으로 발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사주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게 돼서 이 안에 호수가 만들어지면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게 석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는 후빙기에는 하천 지형의 변화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안선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빙하기와 후빙기의 지형 변화를 한번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보면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필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또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은 아까 전에 그림과 선생님이 설명 동시에 하면서 썼던 글들이 또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이 빙기와 후빙기의 기후 변화에 따른 지형 형성 과정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잘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은 절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강의 끝나더라도 이 화면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잘 이제 정리를 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강의 조금 긴 시간이었죠. 그죠? 빙기와 후빙기의 이 기형 형성 과정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도 천천히 나갔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한번 와서 지리는 절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의 원리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기 바라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